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칼럼니스트 나윤석 씨와 함께 쉐보레 볼트 EV의 시승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윤석입니다. 쉐보레 볼트 EV는 어떤 차이죠? 순수 전기차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순수 전기차인데 세상을 뒤바꾼 순수 전기차죠. 예. 이 차가 그러니까 GM이 내놓은 전기차 전용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전기차 전용이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게 대중적인 가격대의 전기차이면서 주행거리가 거의 400km에 육박하는. 예. 그래서 실제로 쓸모가 있는 전기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타입의 배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18650 같은 그런 배터리를 사용을 했는데, 이 차들은 이제 그 실린더 팩을 이제 사용을 하죠. 예. 그래가지고서 만든 차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차가 가격대가 이제 매력적이다라는 거. 예.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의미는 매력적인 가격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주행거리, 넉넉한 주행거리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행거리라는 말에서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러면 100km대 달리는 차들은 못 다니는 거냐. 하지만 사실 그 차도 뭐 쓰실 수 있죠. 예.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300km 이상을 한 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차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출퇴근을 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충전을 해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 때문에 시간을 뺏기거나 묶이지 않아도 된다. 예. 라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의 전기차가 그렇듯이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역시 주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충전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속 주행을 하면 오히려 또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전기차들은 사실은 충전 이외의 방법으로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버리는 에너지를 주워 담는 거, 예. 그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달렸던 이 한라산 주변처럼 내리막길만 만나면은 정말 개걸스럽게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꾸역꾸역 집어넣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달려봤는데 실제로 이 달리면서 충전하는 효율이 기존의 전기차보다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이게 보면은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그만큼 사실은 효율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전기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가면서 구동도 하고 이렇게 쓰는데, 뭐든지 이제 변환을 하게 되면 효율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차는 변환을 하면서 효율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잘 사용하고 버리는 에너지는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차 같은 경우가 사진으로만 보면은 얼핏 스파크 닮아서 사이즈가 스파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는 좀 사이즈가 많이 크죠? 그렇죠. 이 차는 사실은 이제 스파크가 우리가 보통 A 세그먼트라고 예. 유럽식으로는 얘기하고요. 이 차는 B하고 C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B보단 조금 크죠? 네. 예. 그러니까는 C 세그먼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준중형보다는 살짝 작은데 예. 휠베이스도 조금 짧고, 하지만 키가 커요. 그렇기 음. 때문에 실내 공간은 실제로는 이 준중형 차에 못지않은 그런 공간이 나와요. 실제로 보통 기존의 쉐보레 차는 실내 공간이 좀 사이즈 대비 좀 작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많이 넉넉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지붕이 낮은 차들은 앉았을 때 다리를 앞으로 뻗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SUV가 실내 공간이 넓게 느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앉아서 다리를 이제 앞으로 뻗지 않고 이렇게 잘 오므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느끼는 공간감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 디자인은 네. 이 차는 앞보다 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앞은 사실은 디자인 요소가 정해져 있는 게 뻔해요. 예. 원래 회사에 얼굴이 있죠. 헤드라이트 모양이 있죠. 그나마 LED 주간 주행등이 있어서 요즘은 인상을 좀 넣긴 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뒤로 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요. 예.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다목적이다라고 하는 해치백의 분위기도 가져가면서 그 MPV 같은 예. 그러한 공간감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테일게이트에 예. 이 유리가 사실은 이 끝단까지 다 유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되게 그 미래지향적인, 예. 퓨처리스틱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테일램프가 불이 들어오면은 예. 되게 아주 속이 현란해요. 예. 이게 뭐 일직선도 아니고 기역자도 아니고 니은자도 아니고 예. 정말 뱀 같아요. 그래서 이 차가 전기뱀 장어처럼 미끈덕거리고 잘 나가는 것처럼 예. 테일램프 안에도 뱀이 2마리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맥락이군요. 그런가 봐요. 예. 이 차가 완전히 새 플랫폼에서 온 그 첫 차라서 그런지 그 기존의 쉐보레 차들과 디자인이 많이 다르죠. 실내 디자인이. 그러니까 플랫폼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지향점까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부대에다가 세수를 담겠다. 예. 그랬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까도 이제 뭐 쉐보레 관계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차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부분 사실은 이제 7할, 8할 정도의 그 기획 단계부터 최소 7월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도 예.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단지 생산만 시장이 그 미국에서 할 뿐이라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 미국 차들이 참 좋으면서도 나쁜 게 담백한데 심심한 거. 예. 근데 이 차는 아기자기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예. 심지어는 뭐 전기 모터도 반 정도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조립해서 저기 미시간에서 완조립을 한다고 하죠.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보면은 그만큼 이 원천 기술과 예. 이 핵심 부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차는 수입차라고 우리 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기계 부품들, 알맹이는 국산이 정말 많고, 예.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를 보면 이렇게 아기자기한, 야, 솔직히 말해서 쉐보레에서 이렇게 아기자기한 인포테인먼트, 인스트루먼트를 볼 거라고 생각진 않았잖아요. 그러게요.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차는 감성적인 부분도 우리나라 차다. 지금 이 모니터나 액정의 그 화질의 짱함이나 뭐 안에 메뉴 구성 그 폰트의 네, 예쁨 예. 같은 거는요. 지금 팔고 있는 쉐보레 라인업 중에서 제일 좋아요. 아, 쉐보레 라인업뿐만이 아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진짜 태블릿을 박아 넣었네요. 예. 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B세그먼트라고 한다면 네. 그걸 감안하면 이 모니터의 크기가 거의 뭐 동급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 아유, 뭐 흔치 않은 사이즈거든요. 이 거의 급에서는. 아이맥스 영화관 박은 거죠, 뭐. 그렇죠. 네. 메뉴를 좀 잠시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로 들어가면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메뉴가 있어요. 네네. 이 네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전기차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 에너지 흐름, 그렇죠. 에너지 흐름을 들어가면은 네. 예, 이렇게 나옵니다. 네, 흐름은 솔직히 빼놓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야 우리가 전기를 떼서 제가 가고 있다. 아니면 봐라 지금 우리가 굴러가다가 남은 에너지 다시 수거하고 있다. 예.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전기를 더 회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학습시키기 위한 부분이 강하죠. 예, 참고로 지금 저희가 오전 중에 148km를 주행을 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가 그러니까 반 이상 남았어요. 네. 근데 그 148km가 예. 그 저희는 지금 오늘 이번에 에코랠리인데 연비 주행한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주행을 했죠. 그러니까 마치 에코랠리 진행 차량처럼 달렸습니다. 충전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충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차들과 좀 메뉴가 복잡해 보이죠. 네, 이 충전을 할 수 있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EREV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충전을 여러 가지 자유롭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내가 출발하는 시간에 충전이 다 돼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전기요금이 쌀 때 예. 한밤중에 내가 안 내려왔다가 가도 예. 그때부터 충전을 해서 내가 요금 제일 조금 내게 해주는 그런 거 같은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게 예. 자동 메뉴가 있는 거. 이거는 초창기 전기차에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아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뭐구나라는 거를 전기차에서도 이제 경험이 많이 쌓여가고 있다는 예.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버튼의 수인데 요즘에 하도 통합을 하다 보니까 공정에서 사용할 때 하나 더 들어가면은 좀 귀찮아요. 안전에도 어떻게 보면 안 좋고. 아, 근데 이거 맞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걸 따로 꺼내놨어요. 그래서 네. 이건 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예, 이 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부분에서 좋은데요. 이 차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에어컨을 완전히 드러내놨다는 거. 예. 이건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어컨 관련한 거는 특별한 기능들, 뭐 열선 핸들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열선 시트 예. 이런 것만 모니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밖에 나와 있다. 예. 이건 되게 좋은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라디오나 이 오디오에서도 사실은 볼륨 같은 것도 막 터치로 하는 데들 있잖아요. 있죠. 아, 그거 어떻게 삽니까? 이게 차가 무슨 조그 셔틀도 아니고 이게 뭐 가정용 비디오입니까? 예. 아니, 그런 차들은 솔직히 말해서 기사 예. 놓고서 나기사 볼륨 줄여봐. 이게 차라리 편해요. 예. 그럴 때만 제스처 컨트롤까지 넣고 헷갈리게 하는 회사들도 있긴 한데 예. 이렇게 그냥 딱 구분을 쉽게 해놓는 거.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요 볼트 EV 같은 차는 더 젊고 IT 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타는 차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분시켜 놨다라는 거는 아, 쉐보레는 멋있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는 차처럼 만들고 싶어.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견이 없어 예. 라고 어떠한 선언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우직해서 좋아요. 요 패널, 공조장치가 있는 패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차들보다 좀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은 여기가 되게 가까워요. 네. 그리고 요거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제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세심하게 배려를 잘했다가는 게, 이렇게 튀어나온 차들이 몇몇 있는데 네. 그러면 가끔 여기 컵홀더가 있잖아요. 보통 여기 밑에 있잖아요.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딱 안 걸리게 요걸 딱 선을 맞췄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저 기존의 쉐보레 자차게 좀 잘했다. 세심하게. 한국에서 했다니까. 맞다.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이거 한국에서 거의 70% 만들었대요, 이 차. 맞아요. 예.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되게 섬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울어진 이 센터 페시아가 예.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나오면은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는 거의 똑같이 맞추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밑에가 완전히 뭐 몹쓸 공간이 되거나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커다란 물건도 담고 예. 여자분들 핸드백 같은 거,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카메라 가방, 예. 이런 것들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밑에 있어요. 그렇죠. 이 밑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백도 놓을 수 있고, 신발도 놓을 수 있고. 발라요? 아니요. 그리고 여기 또 세심하게 여기도 주머니가 또 있어요. 이게 원래 거기에다가 이 스마트폰을 예. 저기 카플레이 연결을 하고 나면 거기다 꽂으면 되죠. 예.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보면은 요즘에는 차에 보면 우리가 갖고 다니는 작은 물건들이 많은데 예. 그런 거를 아기자기하게 수납하게 해주는 거. 예.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식 기어 레버도 저는 실내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저는 공돌이기 때문에 이쁜 거보다는 기능성이 더 중요한데요. 예. 이 PRNDL이라고 하는 보통의 배치하고는 좀 다르게 해놓은 거. 헷갈리죠. 왜 이랬을까라는 거는 물어보고 싶어요. 잘 모르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엔지니어에게 물어봐라고 하시지 네. 않았나요? 뭐 누군가는 만들었으니까 누군가는 알겠죠. 예. 예, 그거는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뭐 오너가 되면은 익숙해질 거니까 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렌터카 타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뭐 오너가 되면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알았어요. 예. 그리고 이 뒤에요.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인데 여기 이제 USB가 2개가 있어요. 아, 예. 근데 그 다른 쉐보레들처럼 USB에 좀 조명 같은 거 좀 박아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좀 별로 이렇게 안 예쁘거든요. 안 예쁘고. 이 센터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작아 보이잖아요. 이걸 드러내면은 이게 굉장히 깊어요. 맞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폭은 좁지만 콘솔 박스 용량 자체는 좀 큰 것 같아요. 예. 볼트 EV는 계기판의 액정 사이즈도 8인치예요. 그러니까 꽤 크죠. 네. 예. 8인치라서 큰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계기판이 되게 섬세해요. 그니까요. 그러면서도 되게 따뜻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는 보면 계기판들을 되게 쿨하고 스포티하게 만들려고 애들을 쓰거든요. 예.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배경도 하얀색 쓰고, 그리고 글씨도 보면 되게 선명해요. 예. 막 그리고 뭐 이탈릭체 이런 거 안 써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차는 되게 뭐랄까 담백하고 소담스럽게, 예. 하지만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접근을 한 것 같아서 되게 프렌들리하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게 녹색을 쓰니까 네. 그 따뜻한 느낌이 나긴 해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밝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보는 계기판들은 이 검정 바탕의 글씨가 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다른 쉐보레들 일부 차처럼 그 왼쪽에 보시면 이거 바꿀 수가 있는데 네. 그 바꾸는 건 같은데 레이아웃이나 그래픽이 훨씬 예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인터페이스가 비슷한데 예. 이 계기판은 확실히 다르다는 소리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자녀 거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맨 위에 맥스라고 있잖아요. 네. 이 맥스라고 있는 게 그러니까 최대한 이론적으로 갈 수 있는 남아있는 거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남아있는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예. 잘 관리하면서 달리면은 이만큼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 예. 라는 뜻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만 달리면은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소 136km는 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꼭 그렇다고 보증을 한 건 아니겠죠. 예. 그리고 중간에 있는 166은 평균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고요. 맞습니다. 예.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은데 네. 어떠세요?
되게 개방감 좋아요. 예. 두 가지인데요. 이 다리 공간이 넓다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이 극장식 시트처럼 예. 앞을 볼 수 있는 시야 확보도 잘 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지붕이 높은 거를 10분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예. 느낌이 들어서 이 가정용 차로는 상당히 좋은 예. 되게 밝은 분위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또 2열 거주 공간에서 중요한 이 레그룸은 어떠세요? 이 레그룸이 아니라 여기 운동장인데요. 제가 앉으면 이게 2개 반 들어가는데 보통 이 사이즈에서 제가 앉으면 2개 반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네. 다른 차 이 사이즈에서. 근데 이 다리 차가 길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차가 많이 나오네요. 무릎 공간이. 그럼 이렇게 앉을게요. 머리 공간은 주먹 몇 개 들어가세요? 하나하고 손가락 2개 더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고추 앉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남고요. 보통들 앉는 식으로 살짝 느슨하게 앉으면은 예. 이 주먹 1개 반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차가 그 1열 시트 밑으로 네. 신발도 들어가야죠. 맞아요. 예. 이게 이제 보면 시트가 포지션이 높은 차들. 예. 이런 차들은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시트 포지션 낮은 차들은 실제 수치상에 나와 있는 것보다 사용할 수 있는 레그룸이 작습니다. 예. 타이어는 미쉐린의 에너지 세이버 AS, 사이즈는 215에 50와 17입니다. 이 타이어가 트레드가 480인데, 그러니까 이 차가 되게 빠르거든요. 빠르고 힘이 넘치는데 그에 반해서 이 타이어의 그립은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요. 많이요. 지금 나이사님께서 이제 운전대 잡으셨고요. 어떠세요? 이미 운전 좀 해보셨는데. 네. 경치가 너무 좋아요. 일단 이 전기차 하면은 보통 친환경차 연비, 네. 효율 이거를 우선적으로 떠올리시는데 네. 일단 그건 제 약간 뒤에 말씀을 드리고 그건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예, 성능 어떠세요? 성능이요? 예, 과해요. 이게 왜냐면 차가 생긴 게 보면은 예. 아주 실용성이 강조되어 있는 키 큰 해치백 내지는 작은 MPV 같잖아요. 예, 그런데 이 차의 크기에 비해서 이게 200마력이 넘는단 말이죠. 204마력이죠. 네. 예, 204마력 그러면은 그게 아반떼 스포츠 1.6 터보 GDI 엔진. 같죠. 네, 그게 204마력이에요. 토크는 이제 걔가 한 27 정도 나오는데 예. 얘가 이제 37.7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2000cc 디젤 엔진 토크예요. 예, 그런데 얘는 무게가 5대5 배분이죠. 예, 5대5 배분이니까는 정말 주행 밸런스는 정말 좋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가속을 할 때는 무게가 뒤로 쏠리잖아요. 예, 그럼 앞바퀴의 무게가 줄죠. 예, 그런데 앞바퀴의 37의 토크가 전기 모터는 0rpm부터 나와요. 딱 스위치 키면 그냥 바로 탁 나오는 거죠. 밟으면 바로 최대 토크예요. 예, 그게 딱 걸리니까는 이제 앞바퀴 타이어가 으아 하면서 계속 가요. 네,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의 그 힘에 비해서 타이어의 그립이 좀 약하죠. 네, 그래서 이게 토크 스티어도 오고, 예. 그리고 이제 직진 안정성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악셀을 다 밟으면 그런다 그러면 이해를 할 텐데, 참 한 절반만 밟아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니까, 예, 이게 저구름장 타이어인 것 때문에 효율은 좋아지겠지만, 이 성능에는 조금 더 좋은 고성능 타이어를 껴서 조금 효율을 희생하더라도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볼트 EV 스포츠 버전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력 성능의 경우에는 네. 일단 가속 페달 다 안 밟고요. 한 3분의 1만 밟아도 네. 저는 뭐 일상 주행에서는 아주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 아이고. 지금 나이사님이 한 3분의 1 정도 밟으셨나요? 네, 3분의 1이요. 예, 그 정도만 밟아도 이게 순간적으로 등이 시트에 좀 꽂혀요. 그렇죠. 예, 게다가 0km도 아니고 50km에서 밟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0rpm에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차가 또 이제 안 어울리게 또 스포츠 모드도 있어요. 그쵸.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네, 좀 더 미치죠. 예. 그러니까 로직은 이제 내연기관차랑 비슷해요. 그냥 초기 엑셀 가속 페달 반응이 빨라지는데 얘는 빨라지는 게 아니라 좀 과격해지는 것 같아요. 난 50% 밟았는데 실제로 80%가 밟힌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뭐 대부분 그렇듯이 조용하죠. 네. 예, 조용하죠. 그러니까 조용한데 보통은 이제 엔진에서 나오는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사실은 도로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예, 더 잘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더 되기 쉬운데 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알고 예. 이제 바닥 쪽에 방음도 정말 신경 썼어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일반적인 차보다 바닥 소음이 더 없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그 V 볼트를
잠깐 타면서 네. 하체의 방음을 잘해서 좀 약간 놀랐는데 얘는 더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세대 한 세대 갈수록 어떤 부분에 뭐 잘못된 것보다 아쉬움이 있는지 예. 그런 거가 이제 경험이 쌓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차는 정말 달릴 때도 보면 바닥에 이 돌이 있어도 되게 매끄럽게 가잖아요. 예. 이런 매끈한 포장도로는 진짜 여기다가 무슨 스웨이드를 한 장 깔아놓은 것처럼 더 매끈하게 가거든요. 진짜 뱀장어예요. V볼트를 탔을 때 네. 그 주행 감각 자체가 네. 예전에 비해서 되게 매끄러워졌는데 네.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 미끈미끈한 그 점액질이 많이 묻어있는 장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세척하기 전에. 아 정말 이런 느낌을 주면은 이거는 사실은 원래 럭셔리 세단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필요하다 보니 했는데 그게 정말 좋은 질감.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떠한 기능을 갖다가 만들어서 세계 1등을 하고 싶어서 만드는 그런 회사보다 아 이런 걸 하면은 고객들이 참 좋아하겠다. 예. 내가 타겟팅을 하는 고객들이. 예. 그런 거를 신경을 써서 하다 보니 그런 기술도 나오고 제품도 나왔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그 공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조용하게 만들어야 아이고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 공감이 있었다는 부분이 앞에서 중앙선 넘은 차를 보고서 놀라는 상기 씨한테 하고 이 차는 예. 예. 이 차는 가속 페달 이제 끝까지 밟고 쭉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직결감 보통 내연기관차 직결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제 타던 볼트 V볼트보다 얘가 더 좋아요. 뭔가 그러니까 꽉꽉 물리는 느낌이 나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보통 내연기관차는 악셀을 밟으면 드로틀 밸브가 열리고 공기가 더 들어가고 연료를 더 써서 그거를 폭발을 시키고 그러면 피스톤을 밀고 커넥팅 너드를 밀어서 그 크랭크 축을 돌린 다음에 그게 가가지고서 엔진을 돌리죠. 예. 바퀴를 돌리죠. 예. 그런데 거기 터보까지 있으면 터보를 돌려가지고 그놈이 공기를 더 압축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연료를 더 쏘게 해가지고 힘을 더 나오게 하죠. 예. 이러니까는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밟는다, 전기 들어간다, 돈다, 끝. 예. 그런데 게다가 어저께 그 V볼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트랜스미션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구가 조금 복잡해요. 톱니바퀴 몇 개는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밟는다, 모터가 돈다, 톱니가 돈다, 간다. 근데 얘는 밟는다, 모터가 돈다, 바퀴가 돈다, 끝. 그러니까 보통 우리 소위 말해서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작동 스위치를 딱 켜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전자가 입력을 하면 곧바로 반응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기가 흡기관을 빨려 들어가는 속도는 예. 초속 몇 미터예요. 예. 근데 이거 우리가 전기가 가는 속도는 얼마죠? 모르겠어요. 초속 38만 킬로미터예요. 기차 속도. 다르죠? 예. 왜 그런 것까지 알고 계시죠? 돈 안 되는 건 다 알아요. 충전 또는 가속력 또는 연비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볼 건데요. 네.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회생 기능이 네. 이전 세대보다 이렇게 많이 좋아졌죠. 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 자체도 예. 사실은 배터리는 용량 말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암페어인가요? 그쵸? 예. 근데 암페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필요할 때 많이 뱉어줄 수 있다. 예. 그런 뜻도 되고 반대로 충전할 때도 빨리 충전할 수 있다라는 뜻도 돼요. 예. 그래서 이 그러니까 순간 방전량, 순간 충전량 예. 이게 높은 배터리일수록 순간적으로 토크를 더 만들 수도 있고 예. 고출력 충전기하고 연결해서 충전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거는 또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그 회생 제동을 할 때 예. 사실은 가파른 내리막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회생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전기 콘센트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강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걸 다 받아서 배터리를 집어넣는다. 예.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회생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도 높아지겠죠. 예. 아까 보니까 내리막에서 저 회생 제동이 41kW까지도 네, 가더라고요. 그렇죠. 최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게 회생을 해내도 받아내주는 배터리도 용하고 예. 그걸 전달해주는 배터리 매니지먼트도 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LG 화학하고 LG 전기가 사실은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예. 강한 회사예요. 배터리의 효율도 좋지만 원래 LG는 전기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회사거든요. 예. 삼성이 전자라면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만드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하고서 이제 드라이브 컨트롤 유닛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 이번에 파트너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체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가 단순하게
단순하게 설명해서 위아래 이 상하의 움직임이 적어서 네. 우리가 보통 흔히 하기를 좀 딱딱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체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좀 그런 걸 좀 너무 꼬장꼬장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 딱딱하다, 단단하다, 탄탄하다 이 세 가지는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딱딱하다라는 거는 처음에 탁 받았을 때 뻑 하고 버티는 느낌. 예, 그런데 탄탄하다라는 거는 탁 쳤을 때 그 모서리의 날카로운 충격은 흡수하지만 예. 그걸 가지고 차가 출렁하고 무너질 정도로 그냥 놔두진 않는다. 얘는 그럼 탄탄하다 쪽으로 탄탄한 분류를 하시는군요. 예,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빨래판 도로를 가고 있잖아요. 예. 빨래판에서 보통 딱딱한 서스펜션을 가진 차는 말을 이렇게 못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진동은 다 흡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차는 탄탄한 서스펜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차는 차 크기에 비해서 배터리 무게 때문에 뭐라 그럴까? 이제 일단 무겁잖아요. 예. 이게 1.6톤이 넘거든요. 1.6톤. 예, 예,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서스펜션이 물렁한 서스펜션을 쓰게 되면은 아무리 무게중심이 낮아도 차가 휘청휘청 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스펜션도 좀 이제 탄탄하게 만들 뿐더러 예, 스트로크를 줄여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스트로크가 짧은 서스펜션이에요. 예,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를 달릴 때는 아주 야들야들하면서 되게 승차감도 좋고 생동감도 있고 좋은데 과속 방지 턱을 좀 세게 칠 경우에는 예, 그럴 때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많이 흔들거려요. 맞아요. 왜냐면 스트로크가 짧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승차감 이런 거 다 만족하는데 딱 한 군데가 그 과속방지턱을 좀 넘어갈 때 네네. 그때는 그 스파크처럼 네, 그 초기의 반응이 좀 세게 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승차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는. 네, 맞아요. 이거는 스프링도 개수가 높고 예. 무거운 차니까. 예. 그런데 스트로크가 짧아서 예. 이 서스펜션이 조금만 움직일 때는 되게 야들야들한데 예. 좀 많이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좀 치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팍 하고 치받지는 않고 욱 하고 쳐받아요. 예. 그건 뭐냐면 이 스트로크 끝에 가면 고무로 만든 범프 스톱이 있거든요. 예. 범프 스토퍼의 위치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방에 가서 꽝 하고 충돌하진 않고 고무에 가서 잘 얹히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차체가 빵 때리는 느낌 그런 느낌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승차감은 만족을 하고요. 네. 뭐 굳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예전에 이제 유러피안 스타일이다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네. 그렇게 해도 느끼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유럽 성향으로 가면은 예. 조금 더 단단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아까 탔을 때 그 앞바퀴가 이제 좀 가속을 할 때 이제 앞바퀴가 좀 살짝 흔들리는 느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약간 스웨이 현상이 있는 부분도 서스펜션이 조금만 더 단단해지면은 예. 좀 줄어들 거예요. 특히 뒷 서스펜션. 뒤 리어 서스요. 그러니까 스쿼트가 적어지면은 예. 그러면은 차는 더 플랫하고 앞바퀴의 그립은 좀 더 줄 수 있거든. 스쿼트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악셀 밟으면- 가속했을 때 들리는 거? 그렇죠. 들리고 뒤가 처지는 예.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다이브 현상의 반대가 스쿼트입니다. 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앞뒤 무게 배분이 50대 50인데 네, 맞아요. 보통 요 사이즈 아니 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FF에서 내연기관 엔진의 네. FF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앞뒤 무게 배분이죠. 50대 그렇죠. 50은. 보통 앞바퀴 굴림 내연기관 차량들은 65대 35 정도를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정도가 가더라도 60대 40 정도. 예.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돼야 보통 한 50한 7, 8대, 뭐 40한 2, 3. 예. 이 정도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그 배터리를 쫙 깔면서 네. 그걸로 해서 이제 무게 배분을 좀 맞췄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하이브리드 계통의 차들이 앞바퀴 굴림 기반의 차일 경우에는 사실은 무게 배분에서도 메리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위치는 사실은 모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로 집중을 시키느냐 예.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뜻도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많이 타던 내연기관 차들과 뭔가 좀 다르다, 네. 그 느낌이 다르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죠. 아이고야.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 지연이 없기 때문에 예. 밟으면은 바로 응답성이 있다라는 거. 예.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너무 어떨 때 보면은 한 방 맞은 것 같은. 좀 생경해요. 그리고. 그렇죠? 너무 빨리 나와서 당황하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원래는 밟고서 힘이 나올 때까지 좀 준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한 대 두들겨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마약 같아요.
여기에 맛이 들리잖아요. 예. 그럼 아무리 응답성이 높은 자연흡기 고성능 엔진이라고 해도 느려요. 그래서 보통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요 응답성은 모터가 만들고 예. 실제 출력은 엔진이 만드는 예. 그런 보통 컨비네이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볼트 EV도 그렇고 이제 테슬라 모델들도 그렇고 이런 차들은 보면 이제 처음에 일단 한 반 죽이고 시작을 하죠. 예. 꽝 하고 나가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다음 고속에 가서는 이제 조금 숨이 죽는 느낌이 있어요. 그 이제 전기 모터의 한계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전기 모터도 사실은 지금 현재 만드는 모터들은 이제 저속 토크를 중심으로 하는데 모터도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예.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죠. 예, 저의 느낌도 뭐 나윤석 이사님이 그동안 이제 좀 전에 계속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 운전 감각 자체가 기존의 차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게 좀 가장 큰 장점 같고요. 성능은 뭐 아주 충분히 남고,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인 운전자들에게 다 이렇게 두루두루 통할 만한 그런 승차감,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점으로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점이 있겠죠. 단점으로는 나야 이사님은 단점 뭘 꼽으세요? 아유, 물 먹는데 말 시키는 거요. 제가 생각할 때 단점은요, 예. 사실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전 타이어가 제일 아쉬워요. 예, 그거만 되면은 밸런스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예. 딴 건 없어요. 저는 타이어랑 하나가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불만인 게 요 시트. 운전석 시트가 그러니까 저한테 좀 짧아요. 제가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는 시트에 대해서 평을 잘 못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 체중이 있기 때문에 판판한 시트도 제 몸에 맞추어서 눌러버리고 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별로 불만 없어요. 예. 확실히 근데 이 시트는 좀 뭐라 그럴까 폭도 좀 좁은 감이 있어요. 네, 그건 있어요. 예, 성인 남자에겐 좀 좁은 감이 네, 있고 네. 반면에 여자에게는 충분하고 특히 이 차가 시트 포인이 좀 높아갖고 여성 운전자도 되게 쉽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시트가 크고 이 어떻게 보면 사람 몸이 푹 들어가는 시트는요, 타고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벤치 시트이고 앞에도 이제 크지 않은 시트이고, 이거는 뭐냐면 승하차가 쉬운 단거리형 도시형 교통수단이라는 게 거기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게 시트의 패딩이 예. 너무 물컹거리지 않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탄탄해요. 예, 사람 몸이 삐딱하게 앉지는 못하게 만드는 소리예요. 저는 그 정도의 인간공학이면 이 차의 컨셉에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너 돌 때 보면은 좀 네. 몸이 덜 움직여요. 네. 예. 사실은 이상한 모양이 돼 있어가지고 허리 아프게 만드는 시트나 예. 아니면 모양은 잘 생겼는데 그 안에서 몸 굴러다니는 시트는 사실은 몸을 더 피곤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좀 일반 내연기관 차의 평균보다는 그러니까 D모드 기준으로 해서는 네. 조금 초기 반응이 좀 느린 편이고요. 그래서 예. 이건 좀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은 그 맨 마지막에 쓸 때도 살짝은 그 미끌림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전기차는 제동력을 이 모터와 일반 제동 장비 두 가지에서 만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적응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L 모드에서는 뭐 아까 그 프리젠테이션에 들었던 것처럼 네. 원 페달 운전이라고 그쵸. 따로 뭐 이렇게 지금같이 멈출 때 네. 따로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아도 네.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세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L 모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하면은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이거는 타보셔야 알아요, 사실. 예. 하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가속 페달은 놓으면은 0이고 악셀 페달을 밟아야 이제 마이너스 속도잖아요. 근데 얘는 가속 페달의 중간쯤에 0 지점이 있고요. 예. 가속 페달을 다 놓으면은 브레이크 밟은 것 같은 효과가 와요. 예. L 모드에서. 예. 그러니까 그거를 페달 하나로 합쳐놨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상품성이 되게 좋고 되게 구매의 메리트가 있는데 네. 살 수가 없다죠. 물건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돈 쓸 땐 되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면은 되는 제품인지 아닌지. 예. 그게 솔직히 저희처럼 시승기 쓰는 사람보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촉은 더 또렷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살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차가 지금 국내에 올해 배정받은 물량이 다 나갔잖아요. 네, 계약이 끝났죠. 예, 그래서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그 안차님께 여쭤보면은 내년에 물량을 좀 많이 갖고 오실 건가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약속을 해주세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최대한 들어가지 마시고. 아유, 약속하지 마세요. 고객분들의 기대에 응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예. 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 진짜 잘 팔릴 만한 딱 상품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패키징도 그렇고 2열 공간도 좋고. 아, 좋아요. 예. 뒤에 앉아 계신 안 차장님이 키가 188인데 그 지금 잘 앉아 계시거든요. 뭐 다리를 둘 때를 못 찾고 이러시지 않으세요. 아주 편안하게 앉아 계시네요. 예. 다리 벌리고 있습니다. 예, 이로써 세월의 볼트 EV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